민법 그 물권법 총설과 관련해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좀 보겠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권적 청구권은 종류를 세 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목적물에 대해서 반환 청구권, 두 번째로서 이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배제, 방해 배제를 다른 말로 방해 제거라 그럽니다.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이 목적물에 대해서 방해 예방, 방해 예방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토지나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침해를 갖다가 제거하거나 또는 누군가가 침탈을 했을 때 돌려달라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물권적 청구권을 명문의 규정으로 두고 있는 것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소유권하고 점유권에서 이 두 군데에서 명문의 규정으로 물권적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는데, 다만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점유권에서는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불러요. 물권적 보호 청구권, 이게 물권적 보호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서 같은 말인데 이름을 조금 다르게 부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물권 청구권을 갖다가 지상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유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이나 전세권에서는 전부 다 무슨 규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유추 규정, 준용 규정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임차권에서는 유추 규정을 가지고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관련해 가지고 이 소유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물권 청구권이 소유권에서는 뭐가 걸리지 않는다고요?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질 않아요. 이 영구 무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점유권은 물권 청구권이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됩니다. 침해 또는 침탈이 있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된다. 여기서 1년 내에 행사하는 것은 소송 제기를 1년 내에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의 소유자가 현재의 침해자를 상대로 합니다. 침해자를 상대로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상태에서 그 매도인이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 매도인은 등기가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전 소유자가 돼 버리죠. 등기, 우리가 지금 민법에서 소유권이 있냐 없냐는 등기 기준이지 대금을 쳤냐 안 쳤냐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등기를 넘기게 되면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무슨 소유자가 된다고요? 전 소유자. 전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를 냈을 때 지금 전 소유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도인, 양도인에게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는 겁니다. 매도인,
양도인 같은 사람입니다. 물권 청구권이 없다. 왜? 그 사람은 전 소유자로 넘어가기 때문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현재의 소유자냐 전 소유자냐를 잘 판단하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의 소유자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소유자에게는 물권 청구권이 없고, 그 다음에 혹시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면서 물권적 청구권은 이전하지 않겠다, 양도하지 않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유권을 이전했으면은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못 넘어가는 거예요. 물권적 청구권도 함께 이전 양도되는 거기 때문에 물권 청구권은 넘겨주지 않고 이건 남겨놓겠다, 유보하겠다. 이거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이전되면 물권 청구권도 함께 이전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문제를 좀 놓고 봤을 때 말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 청구권 외에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물권적 청구권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것 외에 뭐 또 할 수 있다고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손해예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을 때 주의를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의하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예방 청구권이 있다라고 돼 있을 때는 물권적 청구권을 방해 예방 청구하든가 또는 손해 담보를 청구하든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예방 청구권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예방일 때는 그래서 방해 예방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또는이 나온다는 겁니다. 또는이란 말은 오화예요. 오화. 그 다음에 손해 담보. 손해 담보를 갖다가 지금 손해 담보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하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시험 문제에다가 손해 예방과 함께 이렇게 예방과 함께 손해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함께라고 해보면 이거는 and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틀리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법조문이 또는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 조금 주의를 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교재에 써놨나 한번 봅시다. 247페이지에 있어요. 자, 247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보니까 거기 침해 모습에 따른 종류 3종 세트라고 되어 있는데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고 되어 있네. 거기 방해 예방에 보니까 방해 당할 염려가 있는 경우 예방 조치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이 또는을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는이라고 되어 있는 건 둘 중에 하나라면 오하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예방 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립니다. 뭐뭐와 함께 그러면 와의 개념, and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틀리는데 시험 문제에서 이거 연습 안 하고 하면 지문에 가서 안 보여요, 이게. 그래서 예방과 방해 예방, 손해배상 예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그게 또는로 간다라고 하는 거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 이 예방 관련해서 그 B번에 그런 말을 써놨는데 인접 토지의 절토는 이제 깎아내거나 이게 잘라낸 것이죠.
절도로 붕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접 토지 소유자는 방해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만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기 때문에 비용 청구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시 물권적 청구권 안에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이 이렇게 세 개만 있기 때문에 비용 청구권이 있다고요, 안 들어있다고요? 안 들어있다고요. 거기 지금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 그 비용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가 비용 청구권을 찾고 싶은 비용 청구권을 집어넣고 문제를 내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안에는 비용 청구권이 들어있다고요, 안 들어있다고요? 안 들어있다고요.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렇게 세 가지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비용 청구권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방해 제거 비용,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비용 청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요. 거기 보면은 맨 밑에 2번 동그라미에 그런 말을 써는 권한에 따른 물에서 그 소유권을 침범당한 소유자는 그러니까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은 소유권에 의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던 자. 다시 합니다. 목적물을 갖다가 소유권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던 자는 두 개를 다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되냐면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과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만약에 전세권을 제3자가 3자에게 침해당한 경우 전세권자는 본권 아까 7번째 보세요. 전세권이 본권이 있다고 했죠 아까? 전세권이 뭐가 있다고요? 본권. 그래서 이거 문제 내일 차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본권이 있냐고 물어볼 건데 본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은 용익물권이고 용익물권은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뭐라고요? 본권. 본권이 있냐라고 조금 물어볼 거기 때문에 거기 지금 맨 밑에 전세권이 본권이라는 말 나왔습니다. 전세권을 제3자에게 침해당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과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가진다라고 돼 있으니까 주의해서 보시고요. 좋습니다. 그래서 보고 24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249페이지에) 보면 그런 그 박스가 있는데요. 박스에 보니까 점유물 반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행사 기간이 몇 년의 행사란 말이 보여요? 1년. 그런데 소유물에 의한 반환 채권은 기한 제한이 뭐라고 돼 있어요? 없다. 여기 써놨거든요.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영구무한이라고 써놨어요. 기한 제한이 없는 거예요. 영구무한이라고 써놨으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 적용이 안 받으니까 뭐라고 써놨다고요? 영구무한이다. 제한이 없어요. 근데 점유권은 침해 침탈받은 몇 년 내 행사라고 돼 있어요? 1년. 그 박스 지금 1년 내 행사란 말 나왔는데 그 1년을 자꾸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냐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이냐에 따라서 기한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점유권은 1년 내 침해 침탈이 있으면 1년 내 행사해야 되고 소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제한이 없다. 영구 무한이다라고 하는 거 이거 비교형 문제가 나온다. 이거 주의해서 좀 보시자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보신 상태에서 거기 문제와 관련해서 자, 그럼 거기 어디를 좀 보시냐면은 8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물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틀린 것은 자, 1번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하여 또는 제3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분리하여 아까 물권 청구권은 소유권과 분리해서 이거 물권 소유권만 양도하고 물권 청구권은 양도 안 한다. 이거 유보시키는 이런 건 안 된다 그랬죠?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랬습니다. 운명을. 그래서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하니까 토지나 건물을 소유권을 넘기면 물권 청구권도 함께 넘어갔다. 분리처분 안 된다라고 했고 그 뒤에 말
삼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밑줄자 보세요. 삼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삼자에게 행사한다는 것은 삼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이거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자, 삼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형제 양수인이 그랬다는 거죠. 자, 지금 토지 소유자가 갑이 있습니다. 자, 이 토지 위에 만약에 여기 무단 점유자 을이 있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한 것이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이걸 갖다가 이 토지를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해서 병이 양수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를 넘겨줬습니다. 갑이 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양수인이 지금 뭐가 되냐면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가 됐어요. 그러면 등기가 넘어왔으니까 이제 갑은 뭐가 됐어요? 전 소유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양수인 입장에서 이 사람은 이제 제3자가 돼 버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 땅 을한테 이거 철거하고 이 땅 돌려달라고 좀 당신이 좀 얘기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3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한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현재의 소유자에게 물권 청구권이 있죠. 등기 넘어왔으니까. 전 소유자는 물권 청구권이 없어요. 전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양수인이 그랬다는 거야. 내가 이 사람 잘 모르고 껄끄러우니까 당신이 가서 좀 이 사람 철거하고 땅 이거 치우고 이거 내 땅 좀 돌려달라고 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럼 뭐예요? 전 소유자한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게 만들었네. 이거를 3자에게 행사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 다시 거기 봐요. 3자에게 행사하게 하는 것, 물권적 청구권을 3자에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전 소유자니까. 그 얘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본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과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까 소유권에 의해서 물건을 점유한 자가 침해가 있게 되면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점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양자는 다 함께 행사할 수 있는 양자는 경합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세 번째, 불법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그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 청구는 부당하다. 자, 여기 봐요. 지금 을이 지금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을 해서 점유하고 있다가 이걸 갖다가 지금 을이 병한테 팔았네. 병한테 매매로 팔고 점유 인도해서 이제 병이 이 건물을 신축 건물을 갖다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은 을한테 이거 철거해라 라고 할 수 있냐는 겁니다. 목적물을 인도해 가지고 이제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제 이 건물에 대해서 점유를 하지 않고 매매를 해서 병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을은 이제 이게 처분권이 없습니다. 처분권이 없으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하라 이렇게 전 소유자에게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인도 청구 이거 철거하고 이 땅 내 땅 이거 돌려달라라고 하는 반환 청구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그 3번 이야기가 이거예요. 불법 점유자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어요. 그래서 병한테 이 건물을 넘겼다고요. 그래서 넘겨서 현실적으로 점유하지 않는 이상 지금 점유를 병한테 넘겨준 상태라서 그 불법 점유자 을을 상대로 하는 내 땅에서 철거하고 내 땅 돌려달라라고 인도 청구는 뭐하다고요? 부당하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고 판례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4번 토지의 매수인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에서 인도받은 제3자는 그 토지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에 응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응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하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지금 문제 토지라고 줬나요? 예, 토지라고 줬네.
토지 소유자 갑으로부터 을이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매매를 했고 그 상태에서 지금 계약금하고 대금은 다 쳤습니다. 대금은 지급을 다 한 상태에서 지금 점유를 넘겨받았습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를 이전받았습니다. 그런데 등기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금을 다 지급하고 등기 이전 안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죠. 지금 우리 민법 186조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를 받아야 소유권이 넘어오지, 대금을 지급받고 대금을 다 쳤다고 해서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점유 이전을 받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대금을 쳤다 하더라도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소유자예요. 이 상태에서 을이 자기가 대금 다 치고 점유하고 있던 목적물을 이걸 갖다가 지금 병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점유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을은 등기가 없으니까 등기 이전은 못했어요. 이런 상태, 이 상태입니다. 자, 현재 상태 소유자 누구다? 갑이에요. 병한테 넘어가도 점유만 넘어갔지 소유권은 안 넘어갔어요. 등기를 안 받아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구다? 갑이다.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 갑이 그랬다는 겁니다. 등기가 지금 현재 나한테 있으니까 내 거니까 이거 내 땅 돌려달라, 반환하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병은 반환 요구에 응해야 된다? 틀렸잖아요. 문제 4번이 갑의 반환 의무에 병이 응해야 한다라고 문제를 줬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매매로 사왔으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 청구권이 있죠? 매매니까 지금 대금을 다 쳤으니까 병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등기 청구권. 그러면 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등기 권리자예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등기 받아올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원인이 매매니까. 그러면 을도 등기 청구권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등기 권리자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등기 의무자죠. 다시 한번, 갑은 등기를 넘겨줘야 될 뭐가 된다고요? 등기 의무자예요. 등기를 이전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대요. 신의 측에 반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반환 청구에 이 등기 권리자가 응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응할 필요가 없죠. 근데 거기 보니까 응하여야 한다라고 해 있으니까 4번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문제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자, 5번 갑니다. 5번에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으나. 여기 보세요. 소멸시효.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왜? 영구무한이니까. 걸리지 않으나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여기 점유권에 의해서 얼마 걸려요? 1년. 소유권 이외의 물권 청구권은 1년 걸려요. 맞는 말이 되겠고. 자, 9번 가봅니다. 프린트볼 9번. 자, 9번은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가 들었다? 1번. 매도인이 갑이 신축한 무거 건물을 매수인 을에게 등기 없이 점유만 넘겨줬다.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아까 제가 방금 전에 1분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나라는 186조에 의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대금을 다 치고 점유를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등기가 넘어오지 않는 한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1분도 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 빨리 푸는 거야. 왜? 시간을 줄 필요가 없어. 1번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 한 지가 1분이 넘어가질 않아. 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으니까 밑에 건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훈련을 위해서 연습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봐드릴 겁니다. 2번. 매수한 임목을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의 방법. 잠깐만. 명의 방법은 관습법상에
소유권의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명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페인트를 칠한다든가 끈으로 묶는다든가 명찰을 달아가지고 소유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명인 방법인데 그 명인 방법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만 특정을 해야만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정할 수 있는데 특정하지 않고 한 명인 방법은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명인 방법은 소유권의 범위를 나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팔 건가를 규정하는 건데 페인트를 칠하거나 끈으로 묶거나 명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거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팔 거다라는 걸 묶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야 범위가 확정되죠. 근데 범위를 확정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물권 변동의 효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야. 이 내용은 어디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중개법령에서 명인 방법에 관한 내용이 그대로 나올 거야. 아마 지금 배운 지 아마 지난주나 어제 이번 주에 아마 배웠을 거야. 아마 배웠죠. 명인 방법이 첫째 주 아니면 두 번째 주에 나온단 말이에요. 중개법령에서. 자, 그럼 세 번째 갑니다. 자, 임차권은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의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내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중개산업법에서 대위한다는 말이 나오면 일단 다 된다라고 하라고 그랬죠. 어디서 물어보든 대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다 뭐라고 된다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된다. 된다라고 풀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문제에 낸 적이 없어요. 대위 청구가 되냐 안 되냐가 나왔을 때 안 된다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문제를 정확하게 내가 자신이 없다. 이게 문제가 맞는지 모르는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단 된다라고 하고 진행을 하세요. 자,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침해자에 대해서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맞는 말이고. 4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거기다 쓰세요. 621조라고.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에요. 채권. 임차권은 채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임차권, 환매권 다 뭐라고요? 채권. 환매권 포함해서 임차권은 다 채권이다. 그런데 임차권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다. 621조에 따라서 임차권을 등기할 수 있고 하면 임차권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 범위, 순위가 같은 물건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이걸 일명 뭐라고 한다? 일물일권주의라 불러요. 뭐라고 한다고요? 일물일권주의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 봤고요. 자, 10번 문제를 풀기 전에 자, 요약집을 잠깐만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계되는 내용을 거기 써놨는지 잠깐만 봅시다. 자, 그냥 판서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 그랬기 때문에 이게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부동산을 매매 계약을 했어요.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금을 다 받고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습니다. 대금은 다 지급됐어요. 그래서 등기를 넘겨준 게 아니라 그냥 점유만 넘겨받았다고 할게요. 자, 대금을 다 치고 점유만 이전받았다. 점유만 이전받았고 등기는 넘겨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을은 등기를 안 받았으니까 대금을 다 쳤다 하더라도 우리는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등기가 안 넘으면 소유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금을 다 쳐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을은 지금 등기를 받아올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는데 이 등기 청구권은 을은 현재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다. 을은 소유자가 아닌데 소유자가 아닌 자가 등기 청구권이 있을 때는 채권적 청구권이라 부른다. 뭐라 부른다고요? 채권적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 적용됩니다. 채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을 적용하는데 문제는 을이 목적물을 현재 점유하고 있나요? 자, 을이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고요? 점유하고 있네요. 점유하고 있을 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진행되지 않는다고요?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뚜껑을 딱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의 뚜껑이 덮여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갖다가 다시 매매로 처분을 했습니다. 매매로 처분을 해서 이걸 갖다가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한테 팔고 점유를 이전해 줬어요. 역시 이 등기는 안 넘어갔습니다. 등기 안 넘어갔으면은 점유가 지금 현재 점유를 이전했는데 이 점유를 이전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진행할까요, 안 할까요? 요 경우도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유를 하고 있다가 매매로 지금 점유 이전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등기는 없는 상태 점유만 이전해 줬다 하더라도 을이 갖고 있던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데 진행되지 않는다. 적극적 권리 행사로 보아서 뭐로 본다고요? 적극적 권리 행사. 적극적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 경우도 점유를 이전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계속해서 진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한번 볼게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을은 자 이렇게 할까요? 갑은 10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살 때 5천만 원에 샀습니다. 5천만 원에 샀는데 이걸 갖다가 매매로 팔고 팔 때 이걸 갖다가 1억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만 받고 아직 등기 이전은 안 해줬어요. 그럼 중도금까지만 받아놨다 하더라도 이 매도인은 중도금을 받았으니까 계약금에 의한 계약하지 못하죠. 2배 물어주고 계약 못 끝내죠. 그러니까 계속 코를 딱 깨워놓은 상태에서 을이 이걸 갖다가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또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한테 팔았는데 이거 병한테 팔 때는 3억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을은 10년간 가지고 5천만 원에 사서 10년 갖고 있다가 1억에 팔았으니까 10년 동안 5천만 원 남긴 거죠. 5천만 원에서 1억 팔았으니까 5천만 원 남았네. 10년 동안 5천만 원 남기고 팔았는데 이 을은 병한테 한 달 사이에 2억을 남겨서 팔았네. 1억에 사다가 3억에 팔았으니까 2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을이 그랬다는 거죠. 내가 지금 팔았으니까 등기를 이렇게 병한테 넘겨주세요. 일명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된 거죠. 중간 생략 등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병이 을한테 등기 주세요. 그랬더니 뭔 소리래? 나는 당신 본 적도 없고 을을 오시라 그래. 난 을한테 등기 줄 거야. 그랬더니 을이 와가지고 왜 이래서요? 이러면서 내는 병 모르니까 못 준대. 당신이 받아가라. 당신이 매수인이잖아. 그랬더니 5천만 원 드릴게요. 등기를 병한테 주세요. 그래서 5천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합의만 해놓고서는 계속 안 주네. 그러니까 병이 또 달라 그러니까 미지급 이거 추가 지급을 약속해놓고 안 준 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 등기 이전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추가 지급을 약속해놓고 안 주면 등기 이전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거부할 수 있다. 추가 지급 약속해놓고 지급되지 않으면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건데 중간 생략 등기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자, 그거 콕 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254페이지에 하단부 3번 동그라미입니다. 3번 동그라미 보니까 박스에 3번입니다. 가불간에 대급 1억 원의 인상 합의를 했다. 저는 5천만 원 인상 합의해 줬는데 지금 여기 주에서는 1억 인상 합의를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고 하여 최초 매도인이 자신이 당사자가 된 매매계약의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중간 생략자 을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 청구권이 제한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초의 매도인 갑은 인상된 매매대금 지급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최종 매수인 병으로의 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판례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신 상태에서 문제 10번을 풀어봅니다. 자, 10번. 부동산의 양수인이 점유는 이전받았으나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뭐가 틀렸다? 5번. 그래서 양수인이 5번입니다. 양수인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점유하였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은 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매매대금 인상을 약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양도인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제3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방금 전에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1번 민법 186조의 형식주의 아래에서는 물권적 합의가 있더라도 부동산 물권 등기를 갖추지 않았다면 물권 변동이 효력이 없다. 아까 대금을 다 쳤고 점유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있는 게 아니라 뭘 받아가야 소유권이 있다고요? 등기를 받아가야 소유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등기를 갖추지 않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없다. 소유권 없다. 맞고, 두 번째,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양수인은 점유자로서의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다고요? 점유권. 점유권에 의한 뭐가 있다고요? 점유보호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양도인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나 양수인 등기 갖출 때까지 법률상 뭐라고요? 소유자. 맞네요. 4번이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부동산에 강제 집행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 양수인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해서 점유 이전을 하고 등기를 갖다가 안 한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을이 갖고 있는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강제 집행 절차가 이렇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을이 하는 소리가, 아니 내가 매매 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점유하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고 내가 소유자니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하면 안 되시죠? 라고 하면서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있다 없다? 없다. 왜냐? 빨리 매매를 했으면 받아가야지. 왜 지금 몇 년이 되도록 안 받아갔냐? 이거 지금 이 강제 집행을 하도록 한두 달 걸린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제 집행하는 걸 을이 이 부동산에 강제 집행 못합니다라고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민사집행법에 이게 명문화되어 있고 우리 기출문제에 이게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매매를 했으니까 점유만 받아가지 말고 뭐도 받아가야 돼요? 등기도 받아가야지. 왜 등기를 안 받아가는데? 등기를 빨리 받아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건데, 지금 점유하는 사람 따로 소유권 따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사람 실제 소유자는 이 사람인데 등기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잖아요. 등기부 뜨면 누구로 나와요? 갑. 그러니까 채무자가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을 강제 집행하는 건 정당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면 빨리 이걸 갖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매매를 했으면 받아가야지. 왜 가만히 내버려 둬가지고 이거 강제 집행을 당하도록 그냥 가면 내버려두냐 말이지.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했으면은 지금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정당하게 매매를 한 거니까. 이거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되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 끝나버릴 문제인데, 이걸 가만히 내버려둬서 발생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법에서 이런 경우에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딱 아예 민사집행법에 딱 못 박아놨어. 그게 우리 기출문제로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경매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이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내가 실소유자다라고 주장하면서 3자 이의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내용, 민사집행법에 관한 문제를 올렸단 말이에요. 이미 기출문제가 나온 지문에 이게. 있다 없다? 없다. 제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기출문제가 딱 올라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로 이런 문제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은 이미 이 이야기 설명드렸으니까 추가 지금, 왜냐면 자기는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이 사람은 한 달 만에 2억을 벌으니까 갑이 굉장히 배가 아파. 그래서 나는 못 준다. 등기 지금
의무자인 을 네가 받아가라. 병 난 본 적도 없으니까 병 못 준다. 이러면서 인상분이 지급될 때까지 못 준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거죠. 뭐 나라도 배 아파서 나는 10년 동안 5천만 원밖에 안 올랐는데 한 달 만에 2억을 튕겨서 팔으면 나도 등기 못 줘. 서울에 이런 일이 많이 생긴대 지금 서울에.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부동산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원소유자가 매수인한테 등기 못 넘겨준다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많이 올라가지고 팔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경우에 위로금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돼, 안 줘야 돼? 안 줘도 돼? 줘야 돼. 안 주면 그게 순탄하게 안 돼야 그게 세상사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할게요. 민사특별법을 배운 지가 3월 달에 배웠기 때문에 이번에 안 하고 6월 달에 하게 되면 3개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까먹기 전에 한 번 더 민사특별 보고 모의고사 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6문제라도 더 건지죠. 예, 그래서 다음 주에 민사특별법 해서 6문제, 그러면 16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했습니다.